김프로님은 이번 물가가 어떻다 이런 게 체감으로 느끼시는 게 있나요? 물가가 코로나 전후로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물가가 상대적으로 쌌던 주에서 좀 더 비싼 주로 오니까 체감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이제 워싱턴으로 오시고 나서요?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 쌀국수 있죠. 네, 네. 맛있죠.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한 그릇에 뭐 6, 7불 막 그랬었어요. 어, 기본으로. 뭐 네, 추가한다고 해도 7, 8불, 9불 뭐 이랬는데 10불 안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요즘 4인 가족이 나가서 각자 음. 하나씩 시키고 그리고 스프링롤 하나 시켜서 먹으면은 100불이 나오고 거기에 텍스에 진짜요? 텍스에 팁을 하니까 이제 100불 넘게 나오죠. 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다시는 나가서 사 먹지 먹을 수 말아야겠다. 없다. 라면 먹고 말지. 이렇게 맞아요. 최근에 뭐 햄버거 아, 진짜 맥도날드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왜 이제 좀 돈 아끼려고 이제 어플 받아가지고 거기에 막 프렌치 프라이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해도 두 명이서 막 빅맥 세트, 뭐 맥플러리, 치킨 너겟 이렇게 먹었는데 31점 얼마 나와가지고 4만 4천 원? 이 와 정도의 돈이 나오더라고요. 팁도 안 내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랬는데 네. 깜짝 충격적이네요. 놀랐어요. 그리고 원래 교통비도 엄청 올라서 와, 요번에 이제 뉴저지에서 맨하탄 가는 버스가 원래는 3.5불이었는데 네, 4불로 올랐어요. 15% 정도 올랐나 보네요. 가지고 어플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했어요. 맨하탄 통근을 하잖아요, 뉴저지에서. 한 네. 달에 300불 넘게 교통비로 쓰거든요.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차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막 보험비, 뭐 연료비 이런 거 다 그렇죠. 내야 되니까. 뉴욕도 기름값 비싸죠. 똑같죠? 갤런에 얼마 정도 하나요? 3.6 정도일 거예요, 지금. 좀 나쁘지 않네요. 여기가 더 서부가 비싸. 훨씬 비싸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코스트코 주유소가 거의 싸거든요. 거기를 가야 이제 3.78 막 이래요. 다른 데는 어떤데요? 다른 데는 4불 넘죠. 저 캘리포니아 갔을 때 5불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보시면 캘리포니아는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집세, 기름값이랑 또 캘리포니아 자체 주 세금도 이제 따로 떼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시는 분은 거의 버는 돈의 40%를 떼어간다고. 맞아요. 세금이 근데 중요하죠. 얼마 버는가 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절세를 하려면 사업을 해야 세금 네, 절약 방법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직장인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집을 렌트를 주는 일을 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많죠. 네. 맞아요. 사업하고 부동산 투자하면 그 세금 디덕되는 것도 있고, 막 쇼트텀 렌탈 하면 제가 요즘 알아보는 게 집 주인이 뭐 핸디맨이나 뭐 컨트랙터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1년에 100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데 쓰면은 W2를 디덕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지금 세무사분이랑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꼼꼼히 따져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셔야죠. 네. 요즘이 진짜 인플레이션 때문에 캐시를 들고 있으면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큰 경제에서 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번에 대통령 그 토론하신 거 보셨어요? 봤는데, 이제 네. 하이라이트 뭐, 이 정도만 봤어요. 굉장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굉장했나요? 서로를 막 개인적으로 헐뜯은 막 트럼프는 I don't even understand what he's saying 뭐 이러면서 너무 요즘 세상이 극단적으로 가니까 되게 네. 이질감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주변 친구들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가족들 그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끔씩 병원의 환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생각에 한 80% 이상은 중간에 있거든요. 음, 그 TV나 이런 SNS나 이런 데서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정책도 이상하게 너무 양극단으로 치닫고 이 중간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없을까 후보에는 그분들도 물론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고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그 돈 싸움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더 많이 음,
사람들을 모으고 지지 세력을 모으고 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미국이 제일 심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고 정책을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번 인플레이션도 돌아보면은 정책 실패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난 정부에서부터 관세로 일단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미국 경제가 중국에서 싼 물건들을 수입해서 그걸로 이제 물가를 좀 싸게 했던 요인도 있었는데 일단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코로나 때 갑자기 음, 돈을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쏟아부으면서 경제 이제 주체들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돈들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니까 원래 목적은 망하지 말아라, 버텨라 이걸로 주는 건데 음, 그걸 가지고 이제 투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정부에서 개인한테 주는 돈으로 개인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수요가 늘어난 측도 있지만 기관들, 은행들 이런 쪽에서는 싼 이자 돈을 끌어다가 음, 거의 0%에 가까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 쪽에서는 뭐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돌리는 거죠. 음. 돌리는데 몇 천 채, 뭐 몇만 채씩 가지고 공실이 나는데도 그거를 손실을 감수하면서 앉아 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미국 사람들도 유튜브나 뭐 트위터 이런 데 보면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생기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개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 이 사람들이 공급량을 갉아먹는 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한두 채를, 그러니까 뭐 10채, 20채가 아니라 수천 채, 뭐 많게는 만 채씩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개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집인데 기업들이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렌트를 올려받으니까 전체 사회에 미치는 음, 렌트비를 적금, 올린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 대비 이제 수익률이 나야 되잖아요. 음, 코로나 때 비쌀 때 이제 집을 산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렌트비를 자꾸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기업식으로 하게 되면은 손실이 나도 그 손실을 세금 감면 돌리게 되니까 이런 것도 정부에서 통계가 나오면은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책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집 살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 포기하게 되죠. 여기 한 달에 렌트 뭐 2,000불 투베드룸에 한다고 했을 때 집을 사는 게 훨씬 비싸고 집 렌트하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풀 때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소비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돈을 틱스 인센티브를 주듯이 그때 한 사람당 뭐 1,000불씩 막 이렇게 줬잖아요. 그걸로 이제 경제가 좀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돈을 그냥 막 무더기로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가지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경제 부작용이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집값이나 렌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뉴욕 집값 월세가 높기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뭉터기로 그런 기업들이 산다는 거 말씀하시니까 뉴욕에서는 정부가 그런 새 아파트, 막 되게 비싼 아파트, 3,000불, 4,000불 하는 아파트를 그좀 저소득층들한테 렌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만큼을 버는데 그 지원을 하면 거기서 원래 3,000불이었던 집을 1,200불에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일하던 MA분이 그걸 지원해서 됐는데 엄청나게 어플리케이션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비싼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이제 나가고 선벨트 지역이 지금 유명해지고 그러는 것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책을 아예 집을 사기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측에서는 좋은데 우리 같이 직장인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주 저소득층 아니면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예전부터 그랬죠. 대학 그렇죠. 학비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이 세금 내고 돈 벌고 있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류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월세 부담이 커지니까 이렇게 쓸 돈이 없는 거죠. 나가서 뭐 음, 외식을 한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요즘 뉴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텍사스에 있는 지인들도 그렇고 외식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이제 점점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 점점 CPI라든지 이렇게 물가 지표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사람들이 소비를 점점 줄이고 음.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5월 인플레이션 레이트 보면은 1.3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또 6월 달 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네. 지금 이대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연준이. 재작년 이렇게 비교하면 훨씬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그게 크고 이제 소비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물가가 떨어지다가 거기서 멈춘 이유가 인건비랑 주택 가격 때문이거든요. 기름값이라든지 다른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주거 비용 같은 거는 렌트가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음, 반영되는 속도가 늦는 거죠. 물가가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경기 침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음. 맥도날드 얘기도 하셨지만은 맥도날드도 장사가 안 되니까 5불짜리 메뉴가 새로 나왔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뭐 스타벅스 경우도 매출이 이제 급감하니 자구책을 자꾸 내놓고 이런 기업들의 주식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를 반영해서. 그렇게 큰 기업들이 발표를 해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우리처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쓸 돈이 없는데 음,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런 얘기를 SNS 같은 데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나 이런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맥도날드 안 사 먹으니까 아니면은 음, 그 정도의 압박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삶에. 거기에서 이제 괴리가 나오고 정책이 늦고 한 발짝씩 늦고 한 발짝이 아니라 몇 발짝씩 늦는 거죠. 이미 이 실물 경제는 꺾여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인플레이션 아직 2%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김프로님이 느끼시기에, 엄청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다.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셨나요? 코로나 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 제가 코로나 때 잠깐 실직하면서 네. 우버 이츠 도어대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음, 했었거든요. 엄청 잘 됐어요. 오, 그때 하루에 배달 뭐 한 10개, 20개 하면은 200불, 300불씩 막 벌었어요. 음,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느꼈던 게 팁을 잘 줘요. 배달 공짜돈이 음식을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옛날만큼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변에서 얘기가 맞아요. 들리잖아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소비를 줄였고,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분들은 크레딧 카드 이용해서 더 많이 쓰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좀 늦는 것 같은데 이제 지표로 나오잖아요. 크레딧 네.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도 안 팔리니까 중고차 가격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기름값도 국제 유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많이 떨어졌었죠. 원래 거의 저희 쪽도 5불 가까이 가던 게 이제 3불 7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제일 와닿는 거는 이메일로 그 광고 메일 많이 오잖아요. 네. 요즘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하죠. 네. 보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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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받아요. 뭐 40%씩 깎아주겠다, 뭐 음, 아니면은 여행 상품도 그랬고 그런 일반 상품 소비재들도 지금 할인 공세죠. 음. 거기다가 식당들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KFC 막 그 쿠폰 날아오는 거 보셨어요? 집으로 안 날라와요. 잘안 나요. 서브웨이도 하나에 뭐 10불 넘게 주고 먹으라 하니까 누가 먹나요? 안 먹지. 풀롱 같은 거 먹으면 12불, 13불 한다는데 맞아. 이게 옛날에는 5, 6불에도 먹었던 거를 네. 안 먹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쿠폰이 날라오죠. 제발 음, 먹어달라고. 저는 이게 다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인들인 것 같아요. 음,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른 것들 보면은 코스트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주변에서 얘기해 준 거에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이메일들, 할인 쿠폰들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주식도 떨어졌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책을 만들어서 반영을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한번 결정을 음. 하면은 파장이 크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근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이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물 맞아요. 밖으로 보내서 소문도 들어보고 물건도 사보고 이렇게 해서 귀도 열고 눈도 열어야 되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활고 매일
일어나는 이 힘든 일들을 안 겪어서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지하철 가격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막 욕먹고 하는데 뭐 그분들은 할 일 없고 맥도날드 12불이든 5불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까 이 괴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다는 거죠. 음, 차라리 AI가 정책을 만들면 데이터 현실 지금은 쿠폰이 이렇게 많이 되고 지금 매출이 줄었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정책을 이렇게 수정을 하자.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모든 감정 그런 그렇죠. 거를, 나의 상황을 배제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막 달러 벌어서 한국에서 쓰는 게 좋다고 하던데, 80원? 이렇더라고요, 오늘.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가는 것 같은데 음. 오히려 위기가 와도 달러가 강세. 저기 호황이어도 달러가 강세. 웃기죠. 근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계속 잡이 늘어나고 있대요, 2021년부터. 그래서 그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네. 이것도 보면은 코로나 때 간호사 많이 모자랐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간호사를 많이 양성하는 쪽으로 그래서 간호 학생들 프리셉트 해주면은 인센티브 주고 보너스 주고 막 해서 간호사를 엄청 늘려놨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경력 1, 2년 차 간호사가 엄청 어,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은 게 오버타임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음,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병원도 정리해고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데 병원도 수익률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디서 비용을 줄일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간호사들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자르는 것도 보셨나요? 뭐 문제를 일으켜서 자른 거는 네. 혹시 보잖아요. 여기 오래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리하고도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 2008년이었나? 엄청 안 좋았잖아요, 경제. 네네네. 그런 때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병원이 그렇게 자를 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경력이 많고 비싼 간호사를 자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놔두고 신줄 간호사 쪽으로 잘랐대요. 한번. 그래서 간호사도 경력이 되면은 안전하지만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구나. 요즘에 버추얼 널스로 일을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도입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교육시키는 분들한테 버추얼 널스가 병원이 돈이 벌려서 하는 일이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patient satisfaction이다던가 employee satisfaction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은 더 드는데 이걸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각각 환자 방에 TV에 카메라도 달아야 되고 아니면은 이 카메라가 있는 컴퓨터도 둬야 되고 이 IT 사람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뭐 인포메틱스 널스도 고용해야 되고 간호사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디스차지 유닛이 클로즈 됐어요. 아, 클로즈 했어요? 왜요? 비용 때문인 것도 있고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았나 봐요. 닥터가 오더를 냈다고 환자가 바로 준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디스차지 유닛에는 이제 빨리빨리 환자를 빼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네. 유닛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여러 가지 디스차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보내주는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병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가 디스차지 오더가 나서부터 환자가 실제로 집에 갈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든 게 컸을 것 같아요. 음, 물론 말씀하신 그런 안전이라든지 세티스팩션 문제도 있지만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병원이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돌아가기만 했으면 그러면 감수하고 하겠지만 음.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거기 걸리는 거죠. 저 한국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더라고요. 얼마 정도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시작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일한 동안에는 있었으니까 최소 2, 3년은 했겠죠. 그렇군요. 선생님 네. 일하신 병원이 매그넷 병원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거를 한다는 건 그래도 병원 측에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데. 큰 헬스케어 시스템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병원은 매그넷이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코넬이나 콜롬비아 이런 병원들은 매그넷인데, 저희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큰 병원들이 벌추얼을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이거를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유닛이 정말 부서 하나였어요. 네. 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환자가 비용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디스차지 유닛을 없애고 거기에 메시지 오버플로우를 음,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그 코드 트리아지가 뜨는 게 이제 병실이 없어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원 측 입장에서는 이거 잘 운영되지 않는 거 굳이 병실을 낭비하지 말고 환자를 더 응급실에 올려서 받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퇴원 라운지가 그냥 환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냥 작은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병동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뭐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한 부서를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 있던 라운지를 그렇게 쓰는 거니까 선생님의 부서보다는 훨씬 돈이 덜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는데 네, 생각보다 운영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렇군요. 아무튼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또 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병원도 인건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간호사들 인건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병원. 음,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금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환자를 볼 때마다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줄어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다 올랐는데 병원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죠.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헬스케어 분야는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간호사들이 뭐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간호사들끼리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음, 다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못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은 다 이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